갑자기 컴퓨터가 중간에 먹통이 돼서. 이 슬라이스라는 말은 조각입니다. 조각. 얇게 썬 조각. 갤런은 뭐야? 갤런. 드럼통 한 통이 있죠. 드럼 한 통. 그걸 갤런이라 그래요. 뭐 이런 등등등.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기서 잠깐만 이거 한번 봅시다. 로프란 단어. 로프. 덩어리를 말했습니다. 덩어리. 로프는 보다시피 하나일 때는 로프인데 여러 개의 덩어리들이란 말 쓸 때는 이렇게 씁니다. A, F가 아니고 VES로 바뀝니다. loves. 요거는 조금 특이하죠? 적어주시고 이거. 자, 뭐 이런 것들이고 이게 주로니까 이건 정리만 하는 의미예요.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명사의 수인데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말했던 요거 뭐였습니까? family, team, step, audience. audience는 참고로 관객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우리가 아까 말했던 집합명사예요. 집합명사. 집합명사는요. 자, 아까 말한 것처럼 뭐야? 하나의 집합체로 보는 경우도 있고 하나의 집합체로. 그럼 집합체로 본다는 것은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는 뜻이죠. 이러한 경우도 있고 각각 개개인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여기 나온 것처럼 복수 취급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핵심이죠. 아래 문장에서 주어와 동사를 보는데 동사가 뭐가 나왔습니까? is가 나왔죠? 근데 주어는 뭡니까? 야구 팀입니다. 이때는 이걸 팀을 뭘로 본 거야? 하나의 뭘로 본 겁니까? 여기서는. 자, 뭘로 본 겁니까? 집합체로 본 겁니다. 집합체. 자, 이렇게 쓰이는데 두 번째는요. 나의 팀은이라고 똑같은 팀인데 이때는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단수 취급하는 것 같죠. 하지만 이때는요. 각 멤버들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짜 그 팀 하나로 볼 수 있지만 각 거기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모든 멤버들 하나씩 다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내 팀은요 큰 시합을 위해서 지금 뭔가 열심히 우리가 훈련을 하고 있는 중이다 할 때는 이 my 팀은요 하나 취급할 수 있지만 보시다시피 여러 명 취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들어가는 동사는 단수, 복수 둘 다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이런 경우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집합명사의 특징이고. 자,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항상 복수 취급을 하는 명사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폴리스 같은 경우. 경찰은 한 명은 절대 말할 수 없어요. 경찰들을 말하겠죠. 그 다음에 people은 사람들은 뭐의 복수형? a person. 이것은 한 명의 사람입니다. 여러 명일 때는 persons라고 쓰냐고 people이라고 바꾸니까 얘는 항상 복수 취급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러한 것 또는 Caesar라는 거는 우리가 가위인데 가위는 항상 두 개의 이렇게 모양이 있어야 되죠. 선생님 그걸 잘 그리죠? 이렇게. 그럼 트라우저도 우리가 바지입니다. 바지. 이렇게 양쪽에 두 개의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선생님 너무 잘 그리니까 너무 놀라지 마세요. 신발. 그죠? 신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두 개가. 선생님 미대갈까 그랬나봐요. 그죠? 지금 나 비웃냐 너? 자, 이런 식으로 이러한 단어들은 항상 짝이 이루어야 됩니다. 짝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항상 복수 취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에 쓰여 있는 단어들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더 중요할 수 있어요. police, people, cattle. cattle은 가축이야. 가축. 설마 가축이란 말이 한 마리의 소를 놔두고 가축이 하겠냐? 그냥 소라 그러지. 가축 여러 마리들을 말하는 거야. 자, 이러한 단어들이 사용되면 항상 복수 취급을 한다. 그래서 the police 했더니 뒤에가 뭡니까? have라는 복수 동사를 썼죠.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거고. 반면에 명사는 명사인데 얘는 항상 단수 취급을 하는 명사가 있습니다. s가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economics, linguistics, physics 이건 전부 학과명입니다. 학과명. 학과명은 economics는 경제학,
linguistic는 언어학. 언학? 언어학. 그리고 physics 물리학. 설령 여기에 이렇게 S가 들어가 있더라도 이건 단이라는 하나의 학과목이죠. 그래서 얘는 뭐 취급하겠어? 단수 취급을 해야겠죠. 당연하겠죠. 그죠? 이런 것도 반드시 머릿속에 잘 넣어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다른 게 있어요. 학과명이 있고, 여기 보세요. 뒤쪽에. measles, diabetes 같은, 이건 뭡니까? 질병입니다. 질병. 질병은 이렇게 S가 붙어도 단수 취급합니다. 다이아베티스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당뇨를 말하거든요. 이런 것도 하나의 질병이잖아요. 그래서 설령 거기 S가 들어가 있든 어쨌든 단수 취급한다는 거. 자, 그리고 우리가 셀 수가 있는 명사로 이렇게 바꿔 쓰는 게 있습니다. 바꿔 쓰는 거.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헤어라는 말은 사실은 머리를 말하는 건데, long hair라는 건 뭘까? 하나야? 머리카락 하나 있어? 하나의 머리카락만 있어? 이거 머리 아프죠? 이거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래는요, 셀 수가 없는 명사 맞아요. 머리카락을 다 어떻게 셉니까? 그죠? 아예 그냥 구준엽 같은 대머리거나 머리가 없는 사람은 우리가 모르겠지만, 머리가 있는 사람은 적어도 좀 적은 머릿수 갖고 있어서 수천만 개? 수백만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사람들일 때는 이 헤어라는 말 자체가 셀 수가 없는 명사예요. 알겠어요? 이럴 때는 셀 수 없는 명사니까 단수 취급하겠죠. 하지만 셀 수 없으니까 복수 취급 더더욱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처럼 헤어라고 쓰는 경우는 어가 붙었다는 얘기는 뭐야? 이제부터 얘는 셀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때는 진짜 뭐야? 머리카락, 털을 말해요. 털. 한 올의 털. 그러니까 이때는 셀 수가 없는, 위에 쓰이는 헤어는 명백하게 셀 수가 없는 경우이고,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의미에 따라서는 이 머리를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한 올의 머리카락을 말할 때는 우리가 보다시피 셀 수 있는 말로 바꿔 쓰기도 합니다. 페이퍼도 마찬가지예요. 페이퍼. 종이 셀 수 있어요? 종이 셀 수 없어요. 하지만 페이퍼에 이렇게 S가 붙는 경우가 있죠. 이때는 여러 장의 종이를 모아서 숙제를 제출해야 되는 보고서 또는 논문 이런 것으로 씁니다. 보이시죠? 논문이나 보고서라는 이런 말을 쓸 때는 여기 S가 들어갑니다. 원래는 종이는 셀 수가 없어요. 한 장, 두 장, 장으로 세는 거기 때문에 S가 안 들어가야 되는데. 이해되시죠? 또는 두 번째 페이퍼는요, 신문을 말하는 신문. 뉴스페이퍼잖아요. 기억나시죠? 원래 이름은 왜 이래 이거? 뉴스페이퍼인데 거기에서 뉴스 빼버리고 이 페이퍼만 갖다 쓰는 게 지금 여기니까 신문을 의미합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타임이라는 거, 시간이죠. 시간. 그런데 우리가 시간은 셀 수가 없어요. 뭘로 셉니까? 몇 분, 몇 초, 몇 시간 이런 식으로 쓰겠죠. 그런데 이것도 타임이란 말이 전혀 다른 뜻. 어떤 거? 어떠한 시대, 어떠한 기간, 어떠한 때를 나타낼 때, 이럴 때는 보다시피 셀 수가 있는 것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hair, paper, time은 셀 수 없는 명사로의 원래 뜻이 있었지만 이게 어떤 이유에든 바뀌어가지고 셀 수가 있는 형태로 쓰이는 거, 그거를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죠. 그거 다 나가버릴까요? 이거 하나만 나고 끝이네. 좋네요. 나는 굉장히 긴 줄 알았어요. 미안해요. 그 다음에 이제 관사라는 거. 관사는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정해지지 않았다는 부정관사가 있습니다. 자, 정해지지 않은. 반면에 정해져 있는 것을 나타내는 정관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잠깐만요. 어디게 됐는지 모르겠네. 부정관사랑 정관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말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 일단 부정관사라고 우리가 쓰는 단어가 어떤 게 있냐면, 하나의라는 어나 또는 언을 씁니다. 이게 부정관사의 예입니다. 정관사라는 건 정해져 있는 관사란 말로 쓰는 예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더입니다.
그럼 이게 왜 부정이란 말이 왜 들어가고 정이란 말이 왜 들어가느냐?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봐봐. 첫 번째 문장에 지금 셀 수 있는 명사가 레스토랑트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는 지금 보다시피 정해져 있지 않는 어라는 게 무슨 관사? 부정관사가 쓰여있습니다. 자, 이유는 뭐냐면 해석해 볼게요. 당신 recommend라는 단어는요, 뭔가를 추천하다는 뜻입니다. 어떤 하나에, 원래 그 어라는 뜻이 하나라는 뜻이니까, 그죠? 이 어라는 것은 원래 하나라는 뜻이죠. 근데 엄밀히 따지면 이 하나라는 거 앞에가 뭐가 붙냐면 어떤 하나입니다. 어떤 하나에 좋은 레스토랑, 어디 있는? 서울에 있는 이것을 추천 좀 해주시겠어요? 알고 있는 레스토랑일까? 이거 물어본 사람이? 아니죠. 그냥 아무거나. 그럼 아무거나 또는 어떤 거나라는 의미는 아직 그게 정확하게 어떤 레스토랑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니 붙자 정자 정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그 학용품을 사러, 예를 들면 볼펜을 사러 저기 어디에 마트라면 상하지, 저기 펜스에 문구점에 갔습니다. 그럼 거기에 수없이 많은 어떤 연필들이 있거나 펜이 있죠. 그건 전부 정해져 있지 않은, 그냥 누구에게 아직 속해 있지 않은 그냥 펜입니다. 이럴 때는 정해져 있지 않는 명사이기 때문에 그건 어나 언을 쓸 수 있습니다. 하나일 때는, 여러 개일 때는 s, es 붙이겠지만, 하지만 이래 낳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부정관사가 정관사라고 쓰는 건 어떤 거냐, 이런 겁니다. 자, 앞에 부분에 분명히 한 마리의 토끼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아직 그 토끼가 어떤 건 정체가 모르죠. 그런데 두 번째는 이 앞에서 한번 언급했던 바로 그 명사를 다시 받을 때는 이제 우리가 알죠. 우리 모두 알고 있는 대상이 되죠. 이 말을 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레비트가 있었는지 어떻게 알아? 그냥 한 마리가 있었대요. 다시 언급을 할 때는, 두 번째 나올 때는 앞에서 말했던 바로 그 토끼를 말하기 때문에 정관사 더라는 말을 해석하면 뭡니까? 바로 사실 이 말 안 들어갔어요. 이거는 그라는 말이 반드시 포함됩니다. 그 토끼. 그래서 정해졌다는 말로 정관사라고 쓰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 용어를 이해를 하겠죠? 정관사랑 부정관사란 게 각각 이 관사라는 영역에 들어가 있는데, 부정관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정해져 있지 않은 어떤 대상, 정해져 있지 않는 대상을 받을 때 우리는 어나 언을 썼습니다. 반면에 정관사는 뒤에 이제 뭡니까? 방금 말한 것처럼 정해진 대상, 이런 정해진 대상을 뒤에 쓸 때 우리는 더를 쓴다는 거. 이게 정관사랑 부정관사의 가장 일반적인 개념 설명입니다. 근데 일반적이란 말을 쓰는 이유는 이 이외에도 정관사를 쓰거나 부정관사를 쓰는데 다른 규칙들이 좀 적용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예외적인 상황들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런 뜻이지만 이거 이외에 영어에서는 다른 형태로 이 더나 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가야 됩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로 막연하게 정한 게 아니고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어가 어떤 경우 하나란 말을 쓸 때 있죠. a day, 그죠? 자,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고 어떠한 경우냐, 어가 자, 그냥 어떤의 뜻입니다. 이 어떤의 뜻이란 말은 정해지지 않은이라는 뜻이겠지, 그지?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나 어네. 그런데 그 뒤에 쓰이는 4번 보세요. 4번. Nina studies 3 hours a day. 갑자기 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하루라는 말이 아니고 이때는 뭐뭐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로 하루라고 해석해도 가능합니다. 니나는요 하루에 3시간 공부합니다. 7 days a week. 한 주에 7일 이렇게 하면 되죠. 하지만 이때에 쓰이는 이 하나라는 의미는 매주마다라는 뜻입니다. 이 어라는 말은 뭐뭐마다, 주마다 7일, 하루마다 3시간, 이런 식으로 기존에 알고 있던 하나란 뜻과 그 다음에 어떤이라는 뜻이 아닌 정말로 그 외에 다른 예외적인 뜻을 쓰이는 어입니다. 뭐뭐마다. 자, 그 다음에
타이거라는 말을 쓰면 이거는 한 마리의 타이거는 매우 fierce, 위험한 동물이다라는 말은 좀 웃기죠. 내가 알고 있는 어는 또는 어떤 타이거는 뭐야? 어떤 타이거 어디 있어? 이럴 때 쓰이는 어는 이걸 우리가 말하는 종족 전체를 나타낸다 그래요. 그 말은 타이거라고 호랑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종을 말합니다. 오케이? 하지만 보다시피 뭐가 붙어서 앞에가 부정관사 어가 붙었기 때문에 단수 취급합니까? 복수 취급합니까? 어는 하나니까 바로 단수 취급을 하겠죠. 그래서 뒤에 동사 뭐가 왔어요? is가 왔습니다. 하지만 해석은 한 마리의 호랑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호랑이라는 종을 말할 때 쓴다 그런 거예요. 모든 호랑이를 다 대표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희한하죠? 어가 붙었기 때문에 하나를 의미하긴 하지만 이거는 다른 말로 그 종족 또는 종 전체를 대표한다. 그래서 같은 말로 바꿔 쓰면 그 아래 있는 것처럼 무엇으로 타이거가 아니고 호랑이들은이라고 하고 뒤에는 복수명사인 아가 붙는 얘랑 같은 뜻이 됩니다. 희한하죠? 자, 요렇게 쓰인다라는 거. 자, 이렇게 우리가 부정관사라고 불렀던 어나 또는 어는 그 기본적으로 뭐뭐 막연하게 하나 또는 어떤 뜻 외에도 지금 여기서처럼 뭐마다 또는 종 전체를 대표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부정관사가 쓰는 역할이에요. 자, 이해되시죠? 정리를 나중에 하십시오. 이건 꼭.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반면에 정해져 있는 어떤 명사를 지칭해 쓰는 그 관사인 더, 정관사를 쓰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요, 방금 우리 설명했죠? 앞에서 한번 언급됐던 그 막연한 토끼를 다시 한번 쓸 때는 더를 쓴다는 거 당연한 거죠. 두 번째는요, Will you turn down the TV라고 썼습니다. 에이? 더 TV라고? 그 TV를 좀 꺼달라고? turn down 해달라고? 소리 줄여달라고? 갑자기 그 TV가 뭡니까? 이때는요, 자, 뒤에 나왔습니다. 말을 하는 사람 또는 듣고 있는 사람 모두가 알고 있는 명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 여기 있는 내가 저기 진서봐, 문 좀 닫아줄래? Could you close the door라고 썼습니다. 그랬더니 진서가 벌떡 일어나는 집에 가. 집에 갖고 자기 집에 있는 지방 문을 딱 닫아.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때 방금 내가 Could you open the door란 말을 쓰는 이유는 이때 the door는 너, 나, 그리고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그 뭐겠어? 문이겠죠. 그럼 여기 있는 거 하나밖에 없죠. 이러한 식으로 앞에가 나온 적이 없지만 더를 쓰는 경우는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어떤 공통의 명사를 가리킬 때 쓴다.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세상에 유일한 거, 태양, 또 뭐 있어? 하늘. 어떤 미친놈이 별이요. 별이 하나밖에 없나? 별은 스타rs겠지, 여러 개니까. 하지만 the sun 또는 the sky 또는 the moon과 같은 이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거. 그랬더니 선생님, 그러면 한국도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더 코리아 아닙니까? 그거는 고유명사입니다. 고유명사. 고유명사라는 것은 한국이라는 이름은 그냥 이 나라에만 붙이는 이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더를 쓸 수 없습니다. 고유명사 앞에는. 그 다음에 자, 요거 이제 문법이 됩니다. 앞에까지는 그냥 기본이고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도 the same. 자, 이건 이제 알아야 되는데 보세요. same이란 단어가 같은입니다. only는 유일한. 영어에서 이러한 단어가 들어가면 이 단어들 앞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 더를 꼭 적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상급 있죠? 최상급 앞에 더 붙이는 거 기억나세요? the best, the bestest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서술한 거 뭡니까? 첫 번째 first, 두 번째 second와 같은 이런 걸 서술하고 그러거든요. 얘네들도 앞에는 더를 꼭 붙이셔야 됩니다. 이건 철칙입니다. 철칙. 정관사, 정해져 있다는 의미하고는 별개로 더를 써야 되는 예외적인 상황들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이때는요 그냥 일반 명사입니다. 어떤 거? 영화입니다. 영화. 근데 그 앞에가 더가 붙어서 그 영화란 말 썼습니다. 에이? 그 영화?
왜 그 영화가 되지? 자, 그랬더니 뒤에가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대명사다. 관계대명사. 어떤 영화야? 당신이 mention, 뭐 하였다? 언급하였다. 뭘 언급했어요? 앞에 나와 있는 그 영화를 언급했겠죠. 그럼 지금 여기에 쓰여있는 이 더 필름은 뭡니까? 뒤에 그래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들어갔었어야 될 단어죠. 그죠? 그러면 자 여기까지 이렇게 가로를 칠게요. 왜 색깔이지? 여기까지 무슨 얘기냐? 이게 지금 뭡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관계대명사로 앞에 있는 더 필름이라는 얘를 꾸며주는 관계사절이죠. 이런 경우는 더를 붙여요. 에이? 뜬금없이 이런 경우라니요. 그냥 막연하게 어떤 필름이 아니고 여기서는 당신이 언급을 했었던 영화란 건 딱 이 말이 들어간 순간 아무 영화가 아니고 어떤 정해진 영화를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수식해주는 말이 뒤에 있어버린 경우는 그 명사는 반드시 더를 붙였어야 됩니다. 이해되신가요? 그냥 어떤 영화가 아닙니다. 네가 이전에 언급을 했었던 그 영화를 말하기 때문에 당연히 더가 안 들어가면 그 이상하죠. 그죠? 그렇게 쓰이는 형태로 우리가 더를 붙여 쓴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될 부정관사와 정관사. 그 중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정해져 있지 않는 on 또는 정해져 있는 더를 쓰는 거 이외에 더 very나 더 same과 같은 최상급 이렇게 외워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조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와는 또 별개로 우리가 관사를 아예 안 쓰는 경우,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무관사라는 무관사. 똑같은 말이죠. 무관사. 관사가 들어가지 않는다. 무관사로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자, 너무 쉽지만 go to school과 저기 나와 있죠? goes to school과 이것과 비교를 하겠습니다. goes to the school은 어떤 차이냐? 어떤 차이일까요? 이 더가 붙고 안 붙고의 차이인데요. 여기 아무것도 안 붙어있는 school은 학교의 원래 목적이 뭡니까? 공부하러 가는 거죠. 이렇게 원래의 목적, 이러한 경우로 교회에, 여기서 교회 가는 거 별로 추천 안 하고 싶은데 go to church는 교회의 원래 목적, 뭐하러? 기도하러 가는 거죠. 이럴 때는 더를 붙이지 않아요. 반면에 goes to the school처럼 더가 붙어버리는 순간 이 학교라는 곳에 가는 겁니다. 이유는 뭐 다른 이유로 뭐 엄마가 뭐 아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해 주러 그 학교를 간다던가 교회에 헌금을 내러 가는 뭐 그 기도하러 가는 게 아니고 뭐 이쁜 뭐 언니야를 누나라야를 보러 간다던가 이런 다른 목적으로 가는 경우에 더를 쓰겠죠. 자, 진서봐. 학교 오랫동안 우리 지금 못 갔죠. 그럼 go to the school을 할 겁니까? go to school 할 겁니까? 어려운가요? 자, 이런 의미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요거는 좀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뭐야?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지. 타고라고 쓰면 우리가 이거 뭐냐면 by라는 것이 뒤에 이렇게 교통수단이 붙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by라는 전치사 뒤에 교통수단이 붙으면 이거는 무관사입니다. 무관사라는 것은 관사를 쓸 수가 없어요. 관사 안 쓴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경우 어떨까? 이게 아니고 뭐 in a car, 뒤에 카가 나왔으니까 뒤로 갑시다. 자, 그리고 스코틀랜드를 자동차를 타고인데 이게 아니고 만약에 같은 뜻으로 in을 썼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하나의 자동차를 타고라는 말로 in a car라고 쓰면 같은 뜻이 됩니다. 왜 여기는 어가 붙었지? 왜 여기는 어가 붙었는지가 아니고 이 by라는 전치사를 쓰는 경우는 특이하게 더를 안 붙이죠.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쓰인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이거랑 이거의 차이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by라는 그 전치사가 들어갈 때만 뒤에 교통수단 같은 거 쓸 때는 더를 안 붙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또 하나. 이거 뭡니까? 스포츠, 운동 앞에는 더 안 붙습니다. 반면에 악기는 앞에 더를 붙이죠. play the piano입니다. 그렇지만 play baseball이죠. 이렇게.
그 다음, 영어 수업을 더 잉글리시가 씁니까? 아니죠. 이런 학과목이라는 것은 과목 앞에 아무것도 안 붙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 다음 또 하나. 여기 볼게. 이거는 아침은 브렉퍼스트죠. 점심은 디너. 미쳤군요, 선생님이. 점심은 런치. 저녁은 디너라고도 쓰고, 또는 좀 더 어려운 건 서퍼라는 말도 있습니다. 서퍼. 이게 전부 다 이름이에요. 이런 것들 앞에는 더라는 관사를 절대 쓰지 않습니다. 물론 어도 안 써요. 어도 안 써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영어 단어 중에 meal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meal. 얘는 식사란 뜻이에요. 식사. 얘는 앞에가 meal이거나 또는 뒤에 meals가 이렇게 붙습니다. 아니 왜 그러지? 똑같은 식사인데 왜 얘는 안 붙고 얘는 붙냐? 아침에 먹는 밥을 브렉퍼스트라고 딱 정해놨죠. 하지만 meal이라는 것은 아침인지 점심인지 저녁인지 관심 없어요. 그냥 아무 때나 먹는 모든 식사를 의미하는 거야.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식사를 의미할 때는 meal이라는 단어 앞에 어나 더를 붙일 수 있지만, 정해져 있는 아침에 먹는 거, 저녁에 먹는 거 브렉퍼스트로 안 쓰죠. 이렇게 정해져 있는 어떤 시간에 먹는 이러한 것들, 그럼 이것도 일종의 뭐 취급합니까? 고유명사 취급하는 거야. 고유명사. 그렇기 때문에 고유명사 앞에 덜 안 붙이잖아요. 이런 형태로 생각하시면 조금 쉽게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 수업의 내용이고, 이따 성주는 앞에 거 좀 들어봐요. 바로 문자로 그걸 남겨줄 테니까. 자, 숙제는요, 앞에 거 포함해서 많잖아요. 141, 그 다음에 하나 넘겨서 143, 마지막 145까지. 이거는 여러분 옆에 있는 그 내용 참조해서 하시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여기서 한번 끊고 잠깐 쉬겠습니다.